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여기 앉아 계셨는데. 그러게요. 오늘 자리가 바뀌어 보니까 네. 역시 원래 하던 자리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또 긴장됩니다. 네, 얼굴 표정이 좀 긴장하신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좀 드는데요. 제가 원래 네.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편인데 제가 잘 느껴지나요? 리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예, 오늘 뉴스 알아볼까요? 예, 일단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말씀하신 대로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늘 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예. 12.3 비상계엄 옹호를 비롯해서 여러 좀 이제 그 책에서 썼던 내용들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른바 이 강준욱 논란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올해 3월에 발간을 했거든요. 근데 예. 이제 거기 보니까 나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저항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라고 해서 윤석열 씨의 이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내용이 거기 들어 있었고요. 예. 뭐 그 외에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가 없어서 실행한 체계적인 행동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뭐 그런 발언이 있었고 예. 그 외에도 SNS라든지 강연 등에서 역사관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행보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강제징용이 허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든지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제 긍정한다고 표현한다든지 혹은 뭐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제 역사 좀 수정주의에 가까운 뭐 네. 그런 발언들을 했던 게 확인이 돼서 예. 여권 내부에서도 어제 하루 종일 좀 뜨겁게 반발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자진 사퇴를 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설된 자리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원래 보수적인 인사를 모시려고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든 자리인데 그런데 이제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서 임명하긴 했지만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의 의견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강준욱 비서관 본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통령이 수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하게 됐다. 이런 예.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 검증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인사 검증 문제가 여러 개가 좀 겹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 뭐 계속해서 저희가 뉴스 전해드렸던 것처럼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나 혹은 뭐 이미 사퇴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전 후보자 네. 뭐 그 외에도 뭐 인사혁신처장을 둘러싼 논란 검증도 있고 검증 논란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사 검증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문제 제기가 언론과 이제 야권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강유정 대변인이 네.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 외의 문제가 발견이 됐다고 이해를 좀 해달라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 네. 예상 외의 문제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책이나 SNS 정도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기본 검증에 해당을 한다고들 많이 그렇죠. 얘기합니다. 이게 예상 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약간 곤궁한 상황에서 대통령 대변인이 좀 대응을 하다 보니까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초에 강준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계 인사들한테서 이제 추천을 받았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다각도로 여러 쪽에서 이제 보수계 인사들의 추천을 받다 보니 검증이 다소 좀 헐거웠던 것 아니냐. 뭐 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지금 드는 대목이긴 한데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많은 비서관들이 이미 임용이 된 상태고 거의 인선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강 비서관이 첫 사퇴 사례이다 보니까 인수위 없이 인사검증 비서관실에서 이제 거쳐서 해온 거에 비하면 그래도 이제 검증 낙마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야권이나 언론에서 지적하기로는 기본 검증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이다. 이게 이제 복잡한 검증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이나 혹은 인사 검증을 하는 담당 부서 쪽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옹호하는 정도가 된다면 이건 기본 검증에서 걸러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책에도 담겨 있다면. 네. 예. 뭐 다른 정부도 아니고 사실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획책했던 정권을 뒤집고 들어선 정부기 때문에 예.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제 광장 정치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일고 있는데 3, 4부에서 저희가 정치 맛집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뭐죠? 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겁니다.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사퇴를 했고, 네. 임명 철회를 했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됐습니다. 예, 이진숙 후보자는 임명 철회가 아니고 지명 철회였습니다. 지명 처리가 됐고요. 강선우 후보자를 비롯해서 이제 10여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로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예. 되면 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통과를 시킬지. 혹은 뭐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될지가 결정이 될 텐데 예. 어찌됐든지 간에 재송부 요청에 국회가 응하지 않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면 네. 이제 사실상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아침 분위기만 보더라도 예. 여권에서도 상당히 좀 강하게 일단 뭐 이른바 이제 그 방어를 하는 쪽으로 좀 전환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진석 수석 원내부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여권 인사들이 나와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쉴드를 치는 뭐 그런 국면으로 좀 전환이 된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갑질 폭로는 또 하나 더 나왔잖아요. 정영애 전 장관이 네. 예. 네, 이제 주말 자신이 동안에 장관일 때도 뭐 갑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뭐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예. 여성가족부와 이제 연관된 업무를 뭐 계속 해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이 지난 20일에 뭐 기자나 지인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예산을 이제 심의하는 국면에서 지역구의 민원 해결을 못했다라는 취지로 관련 없는 여가부 예산을 삭감을 했다. 그게 이제 갑질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정영애 전 장관이 이제 주장을 한 건데요. 물론 예. 뭐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그때 이제 지역구 민원이라고 하는 게 여성들 이제 특히 이제 그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위해서 해바라기 센터를 강서구에 예. 건립을 해달라는 민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 아예 관계가 없는 민원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받아치고는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여러 방식으로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는 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국면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이제 장관직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과 또 여당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논란이 계속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양새니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오늘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관을 했는데요. 주말까지 이어졌었던 폭우 피해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장관들에게 지시를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 네. 폭우 피해 지원 대책을 점검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물을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단속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직사회는 또 신상필벌이 참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물론 뭐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국무회의 자리에서 어느 직위에 있는 누구인지를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오전까지 이어졌었던 이제 보도 내용들을 보면 예. 국민들은 누군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요. 영상 자체가 보도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경기 구리시장을 지내고 있는 이제 백경현 시장 지난 주말에 논란이 되는 그 야유회 참석건이 있었습니다. 예. 20일 오후였는데 구리시장이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한 음식점에 가서 그때 이제 봉사단체 야유회가 열렸는데 그 야유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춤을 추는 영상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네. 물론 뭐 20일 당일날 구리시에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인접해 있었던 가평군에는 엄청난 비가 쏟아져 가지고요.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예. 사망자도 여럿 나왔습니다. 사망자 가평군에서만 2명, 인접하는 이제 포천시에서 사망자 1명이 발생하는 집중호우가 있었고, 그래서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였는데 인접시의 시장이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야유회를 즐겼다. 이제 이런 게 지금 논란이 된 겁니다. 이게 인접시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네. 이게 자신의 시에 내리지 않았다고 해도 수시로 그렇게 뉴스 특보가 계속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고 사망자와 실종자 숫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들까 하는 비판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번 그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기초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네. 기초단체장 입장에서는 거의 노심초사를 해야 되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렇습니다. 있어야죠. 언제 어떤 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웠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때 분위기를 봤더니 백 시장이 셔츠에 넥타이를 맨 상태로 재킷을 입고 예. 참석자들과 함께 춤을 추다가 이게 사람들이 권유를 하니까 노래방 기계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또 노래를 부르고 뭐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제 구리시에 있는 한 지역 단체가 강원도 홍천에 이제 모임을 했었는데 지역구를 챙기는 차원에서 이 야유회에 참석을 했던 게 아닌가 지금 짐작이 되고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날 오전만 하더라도 20일 오전 그 당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 시장 명의로 폭우 피해를 재난 상황실 등에 신고해달라 시민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단체로 돌리고 난 이후였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백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오전 11시까지는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행사에는 잠깐 한 20분 정도 참석을 했다. 그리고 술 마시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내용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 백 시장이 따로 성명을 내고 사과를 했습니다. 예. 경기 북부 일대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시민 불안이 컸는데 이 상황에 지역단체 관외 야유회에 참석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해서 머리 숙여서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뭐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2016년 재보궐선거에서 초선 그리고 2022년에 다시 당선돼서 두 번째 시장직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매번 국민들이 힘든 시기에 이런 공직자들의 이런 행태가 나오는지 뭐 이제는 그런 행태가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이제 2주기가 지난지 이제 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2주기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술자리를 했다가 그게 또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지 네.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고 네. 계속해서 이제 폭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초 단체장들이 본인의 직분보다도 정치인으로서의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대통령이 이제 강조한 것처럼 뭐가 우선해야 되는지를 공직자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의 직분이라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 페북을 썼습니다. 옥중 서신도 아니고. 네, 지금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어제 갑자기 뭐 갑자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페이스북 같은 매체를 통해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거는 이제 구속 수감 재수감되고 나서는 이제 처음입니다. 네.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한 몸이야 어찌돼도 상관이 없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강조했던 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인들, 예. 과거에 본인의 이제 부하였던 그 군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부정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저도 이제 굉장히 좀 긴 메시지인데요. A4 용지로 한 2장 정도 되는 분량인데 이걸 읽어봤습니다만은 예. 비평가로서 보면은 거의 뭐 한 문장도 동의할 수 없는 네. 뭐 그런 내용들로 사실상 궤변으로 좀 채워져 있었는데 이 부분에 주목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재판에 불려다니거나 수사를 받는 게 안타까웠다면
그 당시에 이제 최고 책임자로서 네.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최대한 지려고 노력하는 게 그렇습니다. 선행이 됐어야. 예. 그래야 이제 와서 이제 이런 메시를 내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봤던 것처럼 윤석열 씨는 지금까지는 정반대로 행동을 해왔습니다. 뭐 이를테면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가가지고는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면서 그 책임을 주로 부하들한테 전가하는 맞습니다. 그런 행태를 해왔는데 예. 탄핵 심판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전 조치는 707 특임단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네. 그 부여된 임무라는 거는 이제 곽종근 당시 사령관, 특전사령관이 지시한 거고 그걸 자기가 지시했다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은 뭐 국회에 대해서 단전 조치를 해서 사실상 내란 임무를 수행한 그 군인들은 원래 자기한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 거고 그 임무를 준 거는 대통령이었던 내가 아니고 특전사령관이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라. 이런 취지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벌어진 것,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부하들이 알아서 한 거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헌 위법적인 개헌포고령의 작성자도 김영은 전 장관이고 나는 잘 모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고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는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의 공작이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고, 그러니까 뭐 이 외에도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을 통해서 주로 부하들한테 탓을 하거나 내지는 심지어 당시에 계엄군이 시민을 공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공격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네. 계엄을 막았었던 시민들 탓을 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제 와서는 마치 자기가 다 책임을 질 것처럼 그렇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검팀이 이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걸로 가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검팀에서 한마디로 논박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 이제 기소 배경 등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재판에 응하겠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네, 어제 좀 일찍 오후 일찍 좀 나왔는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에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서 밝히기로 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예. 자,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이미 이제 수집이 돼 있고 그리고 수사 절차에서 뭐 피의자의 출석 상황이라든지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뭐 주거와 가족관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설명에 따르면 일단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재판에서 따져보면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주요 증거들도 대부분 수집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증거 인멸을 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애초에 그 신병 확보의 사유 중에 유서를 남겨서 그렇다라는 분석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본인의 이제 컴퓨터에 유서를 남겨놓은 게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예. 뭐 사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구속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만 네. 피의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제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특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 뭐 특검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혐의 수사 자체에는 차질이 없고 애초에 신변을 좀 걱정을 해서 우려를 해서 긴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자체로 구속영장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인기 투입을 둘러싼 사실관계 문제는 법원에서 따로 지적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그러니까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본인도 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수사의 동력에 있어서는 이제 큰 변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실 이 이른바 외환죄 수사, 네.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서는 특검 쪽에서 이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여러 난관이 있다라고 뭐 여러 법조계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환죄 자체도 북한을 지칭하는 이른바 이제 외국 세력의 네. 개입 내지는 외국 세력과의 통모 이런 네. 것들을 수사 당국이 또 이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례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그렇죠. 좀 이제 까다로운 수사이긴 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얼마나 증거 자료들이나 증언들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건희 6천만 원 다이아 목걸이에 네. 영수증이 나왔다.
네,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뭐 여러 방면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최근에는 주로 이제 통일교와 이제 김건희 씨와의 관계 관련된 수사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른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 하죠. 이제 통일교 쪽에서 김건희 씨한테 청탁을 목적으로 뇌물성으로 이제 줬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그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계속 추적을 해왔었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 18일입니다. 통일교 본부를 비롯해서 이제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1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라프 목걸이의 구매 내역이 담겨 있는 영수증, 이 영수증을 특검에서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통일교 쪽이 뭐 개인의 일탈이다 그래서 자기 교단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그렇습니다. 해왔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통일교에서 축출이 된 윤모 전 세계본부장, 예. 그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추진한 사안이지 이걸 통일교에서 알지 못했다. 뭐 이런 취지로 그동안 해명을 해왔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 목걸이와 관련된 영수증이 실제로 본부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형태로든지 보고가 이루어졌다라고 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뭐 그런 맥락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워낙에 또 특검에서 광범위하게 통일교에 대한 압수색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외에도 다른 추가적인 압수물을 통한 어떤 진전된 내용이 또 확인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이 사안을 계속 추적은 해왔습니다만 이전에 뭐 검찰에서도 이제 수사를 할 때도 실물을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예. 이게 좀 문제였습니다. 그 전에 이제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하고는 좀 다르게 디올백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김건희 씨 쪽에서 직접 그 디올백 실물을 나중에 이제 공개를 검찰 쪽에다 했었고 영상도 있었고 뭐 영상도 있었고요. 예. 뭐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이제 받았다 이 여부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는데 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뭐 비롯해서 샤넬백이라든지 뭐 샤넬 나중에 뭐 교환을 했다고 하는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물 확보를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언만 있고 뭐 여러 이제 맥락들 정황들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실물에 가까운 이제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을 슬슬 이제 특검 쪽에서 확보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씩 더 수사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이제 추측이 되는 대목이고요. 예. 8월 6일로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이 소환을 통보해 놓은 상태인데 네. 김건희 씨 소환을 앞두고 조금 더 성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압박이 이어지겠군요. 네. 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결국 VIP 경로서를 인정했습니다. 네,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른바 VIP 경로서를 본인이 전달받았다라는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구속 위기에 놓이자 2년 만에 드디어 이제 진실을 실토한 셈인데 예. 김영수 변호사가 변호인이거든요. 직접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서 김기한 사령관이 인정을 했다. 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좀 곤란한 것이 예. 2023년에 최상병 순직 사건 그 수사 외압 사건이 이제 논란이 됐을 때 그때 원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했다라는 경로서를 전달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국회에 나가서나 혹은 뭐 재판 과정에서는 나는 이런 얘기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법원에 가가지고는 군사법원에서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박정훈 대령을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당사자가 본인이 구속될 위기에 놓이니까 이제 와서 또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에 대한 조사 나설까요? 네, 그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02800-7070번 대통령실의 내선 번호로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한테 전화한 것까지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전화를 쓴 또 다른 사람 주진우 당시 비서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하다. 네. 이게 특검이 갖고 있는 예. 입장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뉴스 신세계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